안녕하세요. 파상관의 홍익 변호사입니다. 이번 시간에도 항고심 결정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12번 케이스입니다. 혼인 중 일방이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재산으로 추정되고,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. 다른 일방이 매수자금이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특유재산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해 명의신탁이 있다고 볼 것은 아니고,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를 가려야 합니다. 채무자가 배우자 명의 부동산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부담하고 그 부동산이 채무자가 운영하는 회사를 위하여 물상보증에 제공된 경우에도 가정주부인 배우자가 채무자가 지급한 돈으로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므로, 채무자가 대출금 이자를 부담하는 것이 배우자에 대한 증여 등 의사로 이루어졌음을 배제할 만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는 점, 배우자가 채무자가 운영하는 회사를 위하여 부동산을 물상보증에 제공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채무자가 매수자금이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특유재산 추정을 번복할 수 없고, 따라서 배우자가 일부 채권자에게 물상보증을 제공한 것이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으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거나 재산 은닉, 불이익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제 항고심에서 결정한 겁니다. 결국 이제 1심, 원심에서는 이게 분명히 채무자가 이제 뭐 사업하시는 분이에요. 근데 배우자가 뭐 여자다, 처다. 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을 하고 그 이자도 당연히 채무자가 부담을 하고, 그 다음에 매수자금도 채무자가 내고, 그 다음에 채무자의 사업에 물상보증을 하고 채권자들한테 물상담보를 제공했으니까 결국 이거는 채무자 부동산이다 라고 이제 결국 이제 명의신탁이라고 관제인이나 1심 판사는 본 것 같아요. 근데 항고심에서는 뒤집혀지죠. 명의신탁이 아니라 증여로 볼 여지도 있다. 그리고 배우자한테 생활비를 주니까 당연히 거기서 대출금 이자는 여자가 내는 게, 그 남자가 준 것 중에서 이자를 부담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고, 그 다음에 배우자가 당연히 남편 사업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물상보증을 제공할 수도 있다. 그 한 것만으로도 이거를 뭐 재산을 은닉하거나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의무에 속하지 않는 일종의 이제 과태파산죄에 해당됩니다. 그거에 해당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. 이거는 사실 되게 좀 어려운 문제죠. 이거는 뭐 사실 항고심에서도 이렇게 판단했지만 원심법원의 시각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. 이거는 되게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, 물론 이제 항고심이 사실심의 최고 그 기관이기 때문에 이제 당해 사건에 있어서는 항고심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죠. 더 높은 곳에서 내렸기 때문에. 그래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아니고 면책을 허용한 사안입니다. 되게 어려운 케이스죠. 더군다나 지금 부부재산, 혼인 중 취득한 재산, 아니면 이혼 재산 분할에서 첨예하게 다퉈집니다. 혼인 중 재산에 대한 환가 기준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인가 그때 이제 서울 회생법원에서 그 환가 기준에 대해서 이 판례와 비슷한 취지로 채무자가 은닉하거나 채무자의 어떤 명백하게 명의신탁이라고 볼 사정이 아닌 한 특유재산으로 봐서 추정을 번복하지 말고 특유재산으로 봐서 환가할 수 없다. 배우자의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마라. 회생에서는. 개인 파산에서는 관제인이 파산재단에 편입하지 말라는 그런 서울회생법원 준칙이 성립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준칙 이후에 배우자, 예전에는 이제 무조건 배우자 명의로 돼 있지만 뭐 무조건 2분의 1이다 라고 해서 회생에서는 청산가치에 반영하고, 지금도 아직 많은 논란은 있습니다. 파산에서도 기여도에 따라서 2분의 1 토해내라, 아니면 1분의 1 토해내라 라고 했지만, 이제는 좀 더 엄밀하게 최소한 명의신탁이라고 볼 만한, 증여라고 볼 여지가 있으면은 배우자 겁니다. 배우자한테 증여한 거예요. 이런 경우죠. 어느 순간에 채무자가 잘 나가고 있을 때 배우자 명의로 취득을 했어요. 증여해 준 겁니다. 부부 사이에서 뭐 은닉하는 게 좀 어렵죠. 배우자한테 준 거예요. 그러다가 한 10년 후에 아니면 5년 후에 채무자가 뭔가 갑자기
뭐 사업이 잘못돼서 아니면 누구 보증을 쓰는 바람에 갑자기 채무 초과가 돼서 망했어요. 그때 이제 어쩔 수 없이 파산 들어왔는데 한 10년 전에 채무자 명의로 아니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그걸 은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? 그 당시에는 멀쩡했는데 그럼 증여로 봐야죠 결국 그거는. 그런 경우에도 이제 뭐 이거를 2분의 1 기여도를 인정해서 그 환가하지 말라는 겁니다. 그런 경우에. 다만 이제 완전하게 이제 명의신탁이라고 볼 만한 어떤 사정이 어렵죠 그게. 명의신탁이라고 볼 것인가 증여로 볼 것인가 첨예하게 대립되죠. 통상 증여라고 봐야죠. 그래서 이 배우자의 재산 취득은 배우자의 재산을 파산재단에 편입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. 그래서 그건 뭐 저도 이제 유튜브도 하고 이제 옛날에 호성호 판사님 쓴 논문 그다음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제 이 판사님 이름도 까먹었네. 그 판사님이 쓰신 어떤 관제인의 환가 기준 발표한 논문 아니고 이제 발표문이죠. 그다음에 이런 항고심 결정내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이제 제 유튜브에도 뭐 많이 해놨을 거예요. 근데 항상 보면 환가 한 개 있고 안 한 개 있고 요즘은 이제 점점 엄격해지고 있다. 그런 추세인 것만은 분명합니다. 그래서 이제 파산 들어오신 분들이 많죠. 배우자의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 2010년, 21년, 12년, 13년, 14년에는 뭐 거의 못 들어왔죠. 근데 지금은 준칙 이후로는 과감하게 들어온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봤을 때 뭐 명의신탁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환가하지 말라 이런 항고심 결정내도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상당히 이제 환가하기가 쉽지 않다.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. 어느 순간에는 이제 완전히 특유재산으로 되겠죠. 감사합니다.